안녕하세요. AI 튜터링 랩의 김중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교수님들께서 노트북 LM 기반으로 플립 러닝 강의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실제 인클래스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I 강의와 AI 튜터링을 연구하게 된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교수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실무를 한 후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실무에 기반한, 그러다 보니까 실무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 끝에 예습을 할 수 있는 프레클래스, 교실에서의 강의실에서의 인클래스, 그리고 강의 후에 애프터 클래스 티칭을 가능하게 하는 AI 기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IT 관련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독일에서 아켄공대와 쾰른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경영학 중에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한일은행의 독일 현지 법인에서 설립을 하면서 IT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귀국해서 외환은행에서 리스크관리 부장을 하며 또 교보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CRO, 즉 Chief Risk Officer, 최고 리스크 담당 임원으로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 디지털 대학에서 10년간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 25분짜리 강의 450개를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송대에 재직하면서 KOCW와 KMOOC 온라인 강의를 녹화했습니다. AI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3년 전부터 우송대 AI 연구원 교육혁신실에서 AI 연계 교육 혁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수님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AI 튜터링 랩을 운영하면서 AI 교수와 AI 튜터링을 자문하고 AI 강의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 준비를 위해서 제가 사전에 교수님들과 공유한 자료인데요. 제미나이와 노트북 LM, 구글 독스와 구글 드라이브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필모라 AI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무료 체험판을 다운로드.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오늘 실습에 필요한 모든 파일들을 다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실습에 필요한 파일들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워크숍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파일을 먼저 공유를 했습니다. 2번 파일을 보면 워크숍 관련 자료 모음을 보면 이에 필요한 내용들을 또 추가를 해 놨습니다. 모든 파일을 예습하실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3개를 올려 두었는데 제가 이제 미션 15, 그 다음에 미션 11, 미션 13, 미션 16을 그 부분이 이제 실습하기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수님들께서 워크숍 동안에 따라오시는 데가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교수님들께서 직접 동영상을 보면서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 모두 올려두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서 이론편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시간 워크숍 동안 실습이 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셨을 것으로 믿고 충분히 보지 못하셨다면 나중에라도 다시 보시기. 필모라 설치에 관한 것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3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이론편이 있고 왜 교수님들이 플립 러닝을 해야만 되는지, 실습에서는
입문편에서 미션 1부터 미션 10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 수준 실습편에서 더 미션 18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의 백본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노트북 LM에서 슬라이드 생성이라든가 팟캐스트 생성, 그리고 동영상 생성을,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가 먼저 생성을 하도록 명령을 주고 생성되는 동안 제가 이론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LM에서 새 노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노트북 LM을 열겠습니다. 교수님들도 같이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노트 만들기를 열고, 자, 여기에서 지금 소스 추가를 하셔서 파일 업로드에 들어갑니다. 교수님들이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것 중에 한번 실습 파일을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 파일이 노트북 LM에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 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려요. 업로드가 됐습니다. 파일이 체크된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교수님들께서 다시 PPT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너는 경제학 교수야, 소스 자료를 바탕으로 학부 2학년생 대상으로 슬라이드를 생성해줘. 요 프롬프트를 카피를 하셔서 슬라이드 자료를 오른쪽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형식은 자세한 자료로 하고 기본값으로 하고, 여기 슬라이드를 어떻게 만들어 달라는 프롬프트를, 지금 방금 복사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을 누르면 됩니다. 지금 이제 슬라이드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하게 두고요. 다시 노트북 LM으로 들어가서 새 노트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백본 작업을 시킬 겁니다. 이제 팟캐스트 생성할 것을 시킬 텐데, 전략 해설이라는 강의안은 이미 노트북 LM으로 슬라이드를, 완성도가 높은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은 그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프롬프트를 넣게 되는데, 그 프롬프트를 복사를 교수님들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노트북 LM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소스 추가에 파일 업로드를 할 때 4번 실습 파일 업로드를 합니다. 파일 업로드가 되고, 이제 이 파일 업로드를 하면서 가끔 시간이 약간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약간 지체되는데도 아직 파일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면 노트북 LM으로 여기는 지금 됐는데, 여기 돌아가는 거를 여기를 클릭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보시면 이게 업로드가 맞춰진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는 팟캐스트를 생성할 텐데, 그 기능은 AI 오디오 오버뷰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심층 분석을 하고 기본값으로 하고, 여기에 프롬프트에는 방금 우리가 복사한 프롬프트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경제학과 교수이고 학부 2학년 학생 수준으로 소스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줘.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는 다음 페이지라고 말해줘. 이 부분을 왜 이 프롬프트를 넣는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노트북 LM에서 이제 AI 오버뷰가 생성이 되는데, 요거는 팟캐스트가 결과물입니다. 백본으로 돌아가게 두겠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다시 만들게 되는데요. 세 번째, 동영상 생성도 백본으로 작업을 시켜 놓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생성할 때는 출판사에서 교수님들에게 공급한, 아니면 교수님들이 텍스트 위주로 작성한 강의 파일, 완성도가 높지 않은 강의 파일, 그걸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이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다시 노트북 LM으로 가겠습니다. 새 노트 만들기를 하고, 거기에서도 소스 추가를 하는데, 앞에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요
실습 파일 요 3번을 열어야 합니다. 3번을 열고 이제 업로드가 될 때까지 약간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업로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영상 요 화살표를 열고요. 거기에 설명 동영상하고 시각적 스타일은 기본 스타일로 그냥 두고 이제 반드시 한국어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 프롬프트 란에는 방금 복사한 프롬프트를 집어넣습니다. 너는 경제학과 교수야. 소스 내용을 바탕으로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에 대해 학부 2학년 수준으로 동영상을 생성해줘. 소스의 이모지나 특수문자는 무시해줘. 왜냐하면 노트북 LM에서 동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특수문자까지 같은 것이 원문에 들어있으면 동영상의 텍스트가 깨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원문에 그런 특수문자나 이모지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거는 무시해 달라고 그렇게 넣는 겁니다. 생성을 누릅니다. 동영상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3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백본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돌아가는 동안 약간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론편을 AI 시대에 플립 러닝을 우리가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초중고 고등학교 때는 그때 이미 디지털 교과서와 AI 코스웨어로 공부한 이 부분에 익숙한 AI 네이티브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90년대식 환경으로 회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쓰고 있는 이 LMS가 물론 대학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대학, 선도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LMS AI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수님들이 AI화된 LMS를 사용할 수가 없고 개별 교수님들이 교수님 차원에서 AI 연계 강의 혁신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개별적으로라도 이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대학 이전의 교육에서 디지털화되고 AI 코스웨어에 익숙해진 그런 학생들을 대학에서 연계해서 좋은 강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들이 플립 러닝이 좋은 건 아는데 지난 10여 년을 돌아보면 결국은 대학에서 플립 러닝이 실패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교사들은 그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예습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걸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많은 부분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은 결국 모두 교재도 다르고 또 강의하는 과목도 다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직접 컨텐츠를 제작하고 또 학생들을 관리해야 되는 업무가 너무 업무 부담이 컸습니다. 이런 그 충분한 멀티미디어 예습 자료를 생성할 수 없으니까 그 위주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90년대식 전통적인 지식 전달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교수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AI 이전에는 할 수 없이 텍스트 위주의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이제 일반화된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에서 교육해서 길러야 될 인재의 그 형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은 교수님들보다 실제로 AI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은 AI 에이전트 시대에 사람의 능력을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협력 능력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길러주려면 그 단순 지식 전달 형태의 강의로서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3년밖에 안 됐지만 AI 툴이 이제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실패했던 플립 러닝을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플립 러닝을 방해했던 그 병목 현상을 RAG 기반의 노트북 LM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학습 자료와 학생들에게 제공할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동안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AI 툴, 구체적으로는 노트북 LM이라는 툴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RAG라는 것은 검색, 증강, 생성 이 기술을 개인이 사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RAG 기술을 사용해서 기업의 AI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거를 사용할 수는 없었는데 노트북 LM이라는 구글의 AI 툴이 이 RAG 기술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툴입니다. 플립 러닝이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다시 보면 AI 연계해서 프리클래스, 예습 단계, 인클래스, 강의실에서 포스트 클래스, 강의 후 애프터 클래스의 모든 상황이 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즉 예습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맞춤형 속도의 개념을 숙지하도록 할 수 있고 교실 인클래스 강의실에서는 수동적으로 청취하고 학생들이 지식을 획일적으로 수용하는 단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토론하고 또 즉각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환경이 AI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수업 후에도 학습 내용을 되돌아보고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그런 자료들을 줬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예를 들면 노트북 LM의 노트를 공유받아서 강의 후 복습이나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교수는 학습 촉진자 또는 학습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변화가 노트북 LM이라는 툴로서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플립 러닝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요. AI가 대량 생성한 자료 중에 최고 품질의 컨텐츠를 선별해서 학생들에게 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트북 LM이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학생들은 AI 코스웨어 방식에 익숙했는데 이제는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그 툴을 이용해서 사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죠. 이제 실제로 노트북 LM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일방적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결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꼭 이과생들이 실험실에서 실제로 실험하듯이 비이과생들도 아니면 이론적인 내용을 강의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됐다는 교수자의 큐레이션, 학습 컨텐츠 제공, 예습 점검 이런 역할, 그 다음에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 강의실에서의 인사이트 토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강의실은 이제 단순 지식 전달 장소가 아니라 문제 해결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 연계 강의 혁신을 추진할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이 범용 AI를 사용하면 이게 통제되지 않은 정보 소스 때문에 환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수자들은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범용 AI를 가지고
대학 강의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자료를 이제 그 교육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거기에 또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RAG 기술인데요. 요건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뜻인데 검색을 하고 그 검색을 통해서 가능성을 높이고 컨텐츠를 생성하는 그런 약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RAG는 기업들이 기업 내부의 보안 때문에 LLM을 사용하지 않고 기업 내부의 이렇게 벽이 쳐진 상황에서 기업 내부의 자료를 AI의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게 RAG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트북 LM이라는 툴이 개인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AI 지능과 교수자의 지식이 합쳐서 교육 목적에 특화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력 자료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고 또 노트북 LM에서 가공하고 생성하는 컨텐츠는 이 주어진 소스 안에서만 처리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대부분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교수자가 자기의 의도를 반영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노트북 LM은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AI인데 AI가 이 세상 밖에 LLM의 모든 그 정보를 써서 컨텐츠를 생성하는 게 아니고 요 내가 준 소스만 가지고 즉 교수자가 업로드한 자료만 가공해서 결과물을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들이 가끔 슬라이드 만들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얘가 한참 헛돌면서 나중에 가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명령한 그 아웃풋을 만들기에는 충분한 소스가 없을 때는 얘가 거부를 해요. 여기에 벽으로 이렇게 둘렀듯이 외부 웹 검색을 통한 임의의 답변은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제 교수님들이 LLM을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LLM은 정답을 답하는 게 아닙니다. LLM은 그냥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정답이 없으면 지어내서라도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한계를 우리가 RAG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노트북 LM에는요, 한 노트당 소스를 50개 넣을 수 있고, 거기에 50만 단어, 그러니까 책 10권 이상 분량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한 과목, 한 학기 전체의 강의한 참고 자료를 업로드해서 연관된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파워풀한 AI 기능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생성하면 그 노트라고 그러는데 그 노트를 LMS나 SNS를 통해서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선별한 소스 자료를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한 결과를 가지고 생성한 컨텐츠까지 담아있는 그 노트를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노트북 LM은 슬라이드, 오디오, 동영상,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도와주는 퀴즈, 플래시카드, 마인드맵 이런 자료들을 클릭 하나로 생성해 준다는 것이죠. 멀티미디어 예습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제는 아주 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동영상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는 동영상 하나 만드는 거 클릭해 놓고 교수님들 잠깐 다른 일 하면 얘가 그 작업을 이미 마쳐 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용을 검토하고 공유하면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실이 그동안 지식을 전달하는 일방적인 PPT 내용을 앞에서 설명하는 그런 강의실이 아니고 학생들이 노트북 LM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트를 공유하면서 그리고 학생들도 노트북을 활용하면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토론하고 학생들이 직접 토론 결과물로 생성하는 그리고 발표하는 이런 일들을 강의실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수님들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고 이제는 학습 촉진자, 학습 가이드 역할을 하는 플립 러닝의 올바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게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한글로 소스를 넣더라도 컨텐츠는 영어라든가 뭐 베트남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설정한 언어를 통해서 컨텐츠는 그 외국어로 설정한 외국어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점 유학생들도 많아지는데 그 유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언어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노트북 LM을 통해서 언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선 몰릭 교수가 쓴 책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AI를 이용하여 공동지능을 갖기 위해서는 네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첫째는 우리가 일을 할 때 항상 AI를 초대하고요. 이거를 AI를 통해서 할까 말까 이러지 말고 항상 초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I는 모든 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의 과정에 반드시 교수님들이 개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AI에게 일을 시킬 때는 항상 페르소나,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교수님들이 사용하는 AI가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최악의 AI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AI가 개인들이 이렇게 사용하게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AI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AI는 아주 성능이 나쁜 최악의 AI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사용해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아직도 1살짜리, 2살짜리 베이비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오디오로 팟캐스트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교수님들이 나중에